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등 이제 한 달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김문수 신임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좌파 단체 그리고 좌파 매체 등에서 이건 너무 무리한 인사다, 너무 극우 인사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과연 극우 인사입니까? 그 점을 제가 한번 쭉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장관, 노동개혁에 나선다. 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올해 73세죠. 73세. 그러니까 저보다 한 20년 선배입니다. 제가 70년생이니까 이분이 한 50년이나 51년생쯤 될 거예요. 그러면 경북 어디 상주입니까? 경북 출신인데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경북고등학교는 거의 경북고, 경남고, 전주고, 광주 제1고, 경기고, 서울고, 용산고, 이렇게 대전고, 전국 지방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죠. 그 경북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수재죠. 공부 잘했죠. 전교 1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민청학년 사건에 관여가 되어서 제적이 됩니다. 이게 1974년입니다.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소위 말해서 제가 그 김문수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하시고 나서 한번 가서 제가 차담회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자기처럼 감옥을 많이 가서 고문도 많이 당했다고 해요. 본인의 이야기는 고문도 많이 당하고 소위 말해서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골통이었다. 노동운동을 하는데 정말 골통처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4년도에 민청학령 사건으로 제적이 되고, 본인의 첫 직업이 뭐냐 하면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 보조하는, 이걸 사실 약간 일본 말 비슷한데 시다라고 하죠. 시다. 서포터, 도와주는 거, 보조원, 재단 보조공이 첫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제적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하면서 노동운동 현장에서 그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1985년도 구로동맹 파업 이후에 서울 노동운동연합 서노련 결성을 주도했고,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이라고 있었습니다. 1990년 초에 전노협도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권 진입을 언제 시도하냐면요, 1990년도에 민중당, 이게 아주 사실 민중당은 극좌정당 가깝죠. 민중당에서 활동하면서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1992년에 총선 득표율 미달로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19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됐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련이라면 소련이라는 나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소비에트 그 체제가 해체되면서 이때 사실은 운동권이나 좌파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전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공화국은 소위 말해서 자유진영에서 좌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어떤 드림이 꿈과 희망이었거든요. 소비에트 공화국은. 모스크바 제국이 그 공산주의 운동하거나 사회주의 운동하는 세력들에 있어서는 아주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되었다. 충격에 빠진 거죠. 저도 제가 8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91년도 저는 그때 군에 있었는데 90년 말부터 그 이제 조짐이 있었어요. 뭐 옐친 나타나고 후르츠초프란다. 결국 레이건하고 악수를 하고 소비에트 체제가 해산되는 과정에 어떤 인발부된 소련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좌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죠. 그런데 일부는 전향을 하고 일부는 방관을 하고 일부는 그대로 남죠. 지금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계열들이 지금 NL 주사파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향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강철 서신의 김영환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는데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일성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내려와서 자기의 그 활동을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다를 경우에는 팩트에 기반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죠. 그게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문수 씨는 당시 1994년 그러니까 민중당이 해산되고 나서 1년 동안 택시 기사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를 하다가 1994년에 뭘 선언하느냐면요. 1993년 2월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죠. 93년 3월에. 이때 혁명의 시대는 지나갔다. 혁명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딱 30년 전이네요. 혁명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선언하고 90년에 3당 합당이 되어 있던 민주자유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자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피로 수혈이 되어서 공천을 받게 되죠. 그래서 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16대 17대 총선까지 부천인가 어디서 당선을 됐죠. 부천일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방선거에도 나가서 32대 33대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합니다. 대단한 정치 경력이죠. 3선 국회의원의 중진 정치인의 2번의 경기도지사 대단한 경력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은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플렉시블합니다. 굉장히 유연해요. 사람이 유연합니다. 자, 그래서 현 정부 들어가지고 2022년 2년 전 9월에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어요. 정진석 그 비서실장도 2030 시기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입법과 노동을 두루 경험해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 민주당은 아주 혹평을 내놓죠. 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반노동, 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민노총은 반노동 인사 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금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요. 중앙일보 사설이 제가 이거 쭉 읽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설이 윤석열의 김문수, 슈레더의 하르츠. 이거 외국 사례를 함부로 들고 와서 한국 사례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의 김문수에서 윤석열은 대통령 제 국가에서 대통령이죠. 슈레더의 하르츠는 슈레더는 독일 총리잖아요. 독일은 대통령제 국가가 아닙니다. 내각 책임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좀 디스하기 위해서 이런 사설을 냈는데 뭐 가령 중앙일보의 주장은 노동개혁은 입법과제, 강성 인사로 야당 설득되겠나? 설득하면 되죠 뭐. 근데 여기 독일의 그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이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어젠다 2010 노동개혁 독일 노동개혁의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인데 이거 저 독일하고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실태가. 중앙일보 사설에
전제가 독일의 어떤 사례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 노동계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노동이사제 도입하자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노동이사제. 독일에는 경영이사회가 있고 감사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가 두 개입니다. 이사회가. 그런데 노동이사들은 감사이사회에 들어가지 경영이사회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사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영이사회. 거기다가 노동이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독일 모델을 잘못 뺏겨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풍토와 다른 외국 사례를 바로 이렇게 비교해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렇게 디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사설이에요.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면 노동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심각한 문제들이죠. 지금 언론개혁 관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첫 삽을 떠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노동개혁에 대한 어떤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을 잘 해낸다면, 김문수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장관 그 다음에 더 주요한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정말 패기 있는 전진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